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연준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유동성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위축됐습니다. 또 국내 코로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3.6% 하락해서 2,27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 금융투자가 5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8,200억대 매도 보였고요.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같은 이유로 조정받으면서 오늘 21선이 깨졌습니다. 이날은 3.3% 하락한 791포인트로 장 마치면서 800선을 깨트렸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1,700억대, 1,800억대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어제 연준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은 종가 1,186원 90전으로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셀피오 골드 토큰과 STG가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셀피오 골드 토큰이 4% 가까이 오르면서 97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미세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7% 상승한 4,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리플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네로가 1.57% 상승한 11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장은 박원재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이 길었잖아요. 휴일도 있었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새 뭐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시장을 분석하면서 네. 좀 빠질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크게 빠지는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휴일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장 분석을 더 자세히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분석을 바탕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 있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이주현 전문위원께서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데 주제가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예기치 않게 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속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이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정보들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장 이야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하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뭐 그저께 빠져서 어제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늘 양시장 모두 3% 넘게 빠졌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3월 19일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오던 시장이 처음으로 급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6월 15일 날 21선을 살짝 이탈은 했습니다만 이때는 다음 날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위기가 와닿지 않고요. 이번에는 그보다 또 한 달 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팬데믹이 재확산되는 상황, 거기에 이제 연준의 경기에 대한 부정저점망이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다 신용잔고는 16조를 넘어가는 사상 최대치 경신, 여러 가지로 한 번은 조정권을 생각했는데 그게 이번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치 계산을 하면은 일단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3일 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기간 조정으로 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2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기간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목표치 계산은 보통 20% 이상 부러지는 장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최대 하락폭을 15%로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2,100이 될 거고요. 일단 10% 조정을 받으면 2,200 초반대가 될 텐데 아마 내일이나 주초, 다음 주 초에 거기서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이럴 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걸 좀 가려가면서 현재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다 빠졌을 텐데 이럴 때 평소에 좀 매력 있던 종목이 같은 급으로 빠졌다면 교체 매매 이런 걸 활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면 오히려 교체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을 좀 예측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파란불이 켜질지 빨간불이 켜질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 이렇게 분석 잘 해주시는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오픈하시고 비추시면 링크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다가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62님이 보내주신 초록뱀이고요. 매수가는 1,72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매수가고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장에 같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텐데 어떻게 해볼까요? 초록뱀은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니까 컨텐츠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부산에 와서 국내 총리와 이렇게 접견이 예정되어 있죠. 중국 기대감이 좀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는 좀 덜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초록뱀은 단점이 자본금이 너무 많습니다. 429억이나 돼서 사실 콘텐츠 제작 회사가 400억이나 되면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 굉장히 이익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콘텐츠 제작 업체의 제일 문제는 기대감은 항상 많았는데 실적이 아직 안 나와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미국에서도 스트리밍법이 바뀌어서 아마 그 극장 개봉 전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도 개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뭐 가격을 잘 지켰는데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종목 교체를 해서 빠른 섹터로 옮기든지 아니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계속 뚝심 있게 갖고 가든지 선택이 그런데 월요일쯤에 개인적으로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좀 매력적인 회사가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초록백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초록뱀 매도하실지 보유하실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고요. 3509님이 보내주신 녹십자셀입니다. 매수가는 52,000원에 비중은 10%고요. 어이구 손실 좀 보고 계십니다. 녹십자셀은 어떻게 해볼까요? 녹십자셀은 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혈장 치료제, 혈액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를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녹십자 쪽은 혈액 관련 업에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고 제대열 사업을 하고 이문셜 LC라는 상품도 지금 판매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많은데 사실 혈장 치료제는 치료제 섹터 중에서 가장 좀 검증해야
힘든 섹터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장 급락은 좀 피해간 듯한 모습이고요. 21선도 아직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다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이 나왔을 때를 기대하고 그대로 홀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오늘 주식 잔소리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급락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하시고 또 고민 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만약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연결 바로 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밑부위 보려고 내가 전화 네, 신청했다. 우리 애청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상자일 오상자일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00원인데 조금 걷어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네. 다시 들어가서 매수가가 예. 12,500원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5%입니다. 15% 갖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예.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오상자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먹고 그냥 좀 참으셨으면 좋으실 뻔했어요. 조금 챙기고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올 빠지니까 걱정돼가 전문가님을 문의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뭐 시장이 지금 폭락하기 때문에 예. 사실 오상자일은 다른 섹터보다는 좀 덜한 편이고요. 예. 진단 키트가 실적이 다 나왔는데 이제 예. 잘 나온 쪽도 있고 생각보다 안 나온 쪽도 있는데 예. 오상자일은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를 통해서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예. 아마 한 150억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결로.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현재 이제 2천억 대니까 예. 뭐 잘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한번 실적 발표가 다 됐는데 예. 하반기에 4월, 5월, 6월 추이가 계속 예. 좀 떨어져요. 진단 키트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워낙 전 세계 여러 제약회사에서 다 뛰어들었고 좀 예. 차별화가 진행되는 중이라서 예. 한번 좀 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예. 좋은 종목들이 다 같이 다 빠졌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오상자일은 뭐 덜 빠진 편에 속하니까 예. 뭐 내일이나 월요일 초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예. 반등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서 예.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상자일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지지단이 현재 가격이 61선이 11,000원대에 있어서 예. 뭐 거기까지 턱이 좁거든요. 예.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 해서 이게 뭐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진단키트 실적이 7월, 8월, 9월 올라간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파란 선이 무너졌다가 걱정돼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갖고 계시다가 종목 교체를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십시오. 아유, 예,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잘해서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상자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 부품 대우 부품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550원에 30%입니다. 2,550원에 30% 들고 계시고 지금 한 300원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 대우 부품은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우품을 갖고 계신 지가 꽤 오래되시나요? 아니요. 저번 주에 샀어요. 지난주에 사셨군요. 사자마자 좀 시장 내려간 만큼은 내려갔네요, 그러면. 근데요, 이거 자꾸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글쎄요. 대우부품을 꼭 추가 매수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혹시 단가 좀 낮춰가지고. 혹시 대우부품을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TV에서 추천하길래 샀습니다. 일단 기업은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대우부품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238억으로 꽤 크고, 그래서 사실 기업 자체로 보면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회사인데, 보통 이런 회사가 여러 가지 뉴스 플로를 띄워서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투자 매력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우부품은. 제가 볼 때는 좀 물리셨는데, 지금 시장이 폭락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다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이게 좀 반등을 주면은 좀 파셔가지고 투자 매력이 좋은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모님이 빠진 만큼은요, 어떤 종목도 지금 다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 2차 전지 관련주나 수소산업 관련주나 요새 반도체가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오늘 뭐 하루에 8%씩 다 빠지고 이랬는데, 그 중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아마 바꿔 타는 게 하반기에 좀 빨리 회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올라오면 매수할까요? 이거는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은 못 됩니다. 예, 예. 항상 감사합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대우부품은 돈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그렇습니다. 들고 오셨어요? 예. 네, 시청자님. 에스텍파마. 에스텍파마 들고 오셨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3,000원에 20%. 13,0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에스텍파마가 12%까지 올랐다가 쫙 내려왔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꼬리를 달아가지고 조금 섭섭하시겠어요. 예. 에스테파마는 혹시 왜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그 테마 무슨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부동차 관련돼 가지고. 맞습니다. 에스텍파마는 제약회사로서 이제 그 투자를 잘하는 회사예요. 예전에 예. 뭐 비보존 관련해서 투자를 했어서 그 기대감으로도 올랐었고, 예. 뭐 이렇게 이제 좀 본업보다는 투자 쪽에 이렇게 특화가 돼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약회사는 그 워낙 변동성이 크고 어떤 이슈 하나로 시세를 폭등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투자의 본질은 이제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서 예측 가능해서 그걸로 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에스텍파마 같은 회사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의약품을 팔아서 한 4,500억 매출에 한 40억 정도 수준 하니까, 이 정도의 1,500억이면 여기에 이슈 하나 붙으면 시세가 좀 붙을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 붙으면 뭐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은 있는 회사라서 오늘 꼬리 단 거는 뭐 시장 때문에 꼬리 단 것 같고요. 13,000원에 그냥 편안한 흐름에서 갖고 계시니까 한번 갖고 가 보시죠. 뭐 갖고 가 보셨다가 혹시 다시 한번 이슈가 붙어갖고 뭐 16,000원대에 가시면 거기서는 파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테마성 그거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까요? 테마를 어떻게 궁금하시다고요? 그 테마 지분이랄까 그거를 테마가 어떤 거냐고요? 예, 그 테마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게 에스테파마는요, 그게 굉장히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비보존 관련으로 했고, 또 어떤 때는 뭐 코로나 치료, 백신 이런 걸로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자꾸 색깔이 바뀌어서, 그게 근데 딱히 실체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라서 그냥 지금 흐름대로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하게 무슨 실체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슈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흐름이 자주 반복이 됐거든요. 작년 연말에 보면 한번 시세가 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런 이슈 몰이를 해서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편안한 주가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제약바이오는 폭등 시세가 자주 나와서 그래서 저도 제약바이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차트 모양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서 한번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 한번 수익의 기회를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응 잘 해보시라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대화제약. 대화제약 가지고 오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7,000원 비중 10%. 17,000원에 비중 10%. 예.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윗꼬리 달고 20% 넘게 올랐었는데, 그렇죠? 예.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대화제약도 한번 대응 어떻게 해볼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화제약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차트의 모양이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대화제약은 어떤 사유로 들어가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실적도 뭐 그리 나쁜 편은 아니고. 네. 월봉 상품은 완전 바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고점에 있는 거 사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상이 낫지 않나 싶어서 사거든요.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급등 나가는 주식은 아니고 대화제약은 이제 움직이는 주식인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요새 다 코로나19로 엮여 있어서 네. 코로나 치료제가 요새 이제 새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팔던 약품이 코로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게 기존에 있던 약품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주들은 그런 거 하나 나오면 이거 좀 환자한테 처방했더니 임상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이러면서 급등락을 하거든요. 예. 대화제약도 요새 그런 흐름으로 좀 시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실 팩트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또 비중 예. 10%시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갖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대화제약은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의 적응증이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시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한번 갖고 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보면 엊그제하고 오늘하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네. 평상시에 그 거래가 그리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량 거래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상승이 좀 시그널 초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실질적으로 처음 양봉이 나왔는데 그 아래 음봉 세계로 잡아먹었죠. 예. 그런데 이제 거래량 분산의 의미는 없으니까 이 양봉은 살아있는 양봉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꼬리가 달려서 예. 이 양봉의 의미를 잡으려면 오늘 종가인 한 14,000, 요게 오늘 중심값이 17,500원에서 14,000원이니까 한 15,600원 수준, 15,800원 수준. 이 수준을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그 밑에 있어서 예. 내일 15,800원이 회복되는지를 보는 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굳이 차트를 보자면. 예. 근데 이제 뭐 봉 차트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 지금은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양봉이니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코로나 시장 이런 시황 때문에 요즘에 제약바이오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볼게요. 3913님이 보내주신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가 43만 1,500원에 비중은 40%고요. 고점이 50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한 9만 원 가까이 빠졌는데 삼성 SDI 앞으로 전망 좀 어떨까요? 2차 전지 섹터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어떤 종목도 지금 자유로움하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횡보했던 가격이
40만 원 선이에요. 40만 원은 뭐 여간해서 안 빠질 걸로 보는데 그거 체크하시면서 40%를 43만 원에 갖고 가시는데 뭐 갖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입니다. 6523님이 보내주신 라온피플이고요. 매수가가 24,450원에 비중은 60%, 비중 많이 크신데 사태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24,450원에 60% 비중이 좀 많으셔서 걱정이 많으신데 라온피플은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뭐 이런 걸 이제 특화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죠. 앞으로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문제는 숫자가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데 있죠. 2,200 시가총액인데 현재 매출단이 올라오긴 합니다. 200억에서 300억까지 올라왔고요. 이익단은 이제 100억까지 올라왔는데 1, 4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와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속에선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2, 4분기 실적은 얼마나 나왔는지 좀 볼게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4분기는 매출액 35억에 2, 4분기도 12억 적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1, 4분기, 2, 4분기 연속 적자라서 요거는 좀 왜 적자가 나왔는지 매출이 덜한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AI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간 업종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등을 주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실적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반등 나오면 좀 비중을 줄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라온피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 채팅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남윤상 님이 보내주신 ABL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35,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ABL 바이오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 윗골이 많이 달았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ABL 바이오를 35,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네. ABL 바이오의 그 파이프라인은 뭐 이중항체, 암세태, 면역세포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파이프라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값도 크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연속적으로 지난번 저점 확인했을 때가 27,000원 수준이었으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일 것 같고요. 현재 60일선 걸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마 이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무용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견디시면은 매수가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보유하고 기다리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채팅이고요. 스카이님이 보내주신 아난티입니다. 매수가가 11,100원에 비중은 10%, 1111이네요. 아난티가 좀 횡보를 굉장히 지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난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난티는 사실은 그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주식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8천억인데 사업이 아난티가 하는 사업은 그 골프장을 하면서 회원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로 매출단이 늘어나는 일도 없고요. 당기순이익 계속 적자고요. 1, 4분기 적자 폭이 좀 크죠. 실질적으로 금강산 개발이 재개가 돼도 거기에 갖고 있는 영업권이라는 게 뭐 회원권 판매 이런 걸로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딱히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1,100원에 이제 10% 수준이니까 비중이 작아서 다행이고요.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이슈 따라서 가는 종목보다는 실체가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와 채팅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OCI요. OCI 들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1,231원이고 한 네. 20% 갖고 있어요. 61,231원의 비중은 20%, 추가 매수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요. OCI가 그래도 손실권이 약간 적으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OCI를 61,231원이니까 좀 여러 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20%시니까 적절하시고 예. 사실 OCI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게 사실 태양광 산업은 신재생 산업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런데 OCI는 이 태양광 사업을 한 4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예. 가장 경쟁이 어려운 게 그 폴리실리콘과 인곳을 생산하는 이 원재료 분야는 중국이 워낙 저가 매수로 때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빼놓고는 다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 OCI도 견디다 못해서 이제 국내 공장은 폐쇄를 했고요. 예.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동하는데 이제 아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예. 올랐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그래서 OCI는 지금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전해질 쪽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업종을 전환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장 캐파는 과거의 캐파 수준보다는 한 못 미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는 태양광, 신재생,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한다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 기대감이 맞을지 태양광을 하려면 한화솔루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OCI는 계속 적자를 내왔고 매출도 떨어지고 1, 4분기도 적자였고 2, 4분기도 뭐 실적 개선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기대감 맞춰서 하려면 과거처럼 국내 공장도 돌아가면서 뭐 캐파가 좀 6만 톤, 7만 톤이 돼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면 업황이 돌아오면 기대가 되겠다. 이런 기대가 아니고 업황이 좋아지니까 말레이시아 공장을 기대하는 건데 거긴 예전보다 캐파가 많이 떨어지고요. 이제 새로 전업하는 거는 2년 있다가 매출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태양광 기대하시려면 한화솔루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하고 나서는 네. 오늘 사실 오전 장세에 올랐잖아요. 네네네. 제가 팔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럴 때 결심하실 때 하시면 제일 좋아요. 결과를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것 같은데. 내일 바꿔보시죠, 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서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마음 먹으시면 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오늘 시장 급락해서요. 하루에 네. 7, 8% 빠진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한번 종목 교체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들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4천 원 50%. 15만 4천 원에 50% 들고 계십니다. 매수를 좀 하신 지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제일무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알겠습니다. 합병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삼성물산 네, 어떻게 이걸-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뭐 역사가 깊으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걸 네.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 체인해야 될지 체인지할 하고. 종목은 갖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선정을 생각할 해주시거나. 때는요. 네네네. 그냥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삼성물산은 필요해가지고. 네. 삼성물산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경영 이슈 때문에 악재의 연속이라서 네. 뭐 이주영 부회장이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 예, 뭐 예. 그런 이슈로 해서 이제 사실은 몇 년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러죠. 이제 앞으로 재판이 끝나면은 네. 삼성물산의 그 NAV라고 하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 예. 자회사 가치 대비해서 네. 굉장히 저평가예요.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예, 너무 그런데 기대해갖고요. 삼성물산이 계속 이렇게 저평가 상태로 있기에는
네. 이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 소송건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또 뭐 주주들이 외국인 주주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도 뭐 갈 길 가고 네.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이 국면이 넘어가면 아마 주도해서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아,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사실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종목을 이렇게 바꿔 타거나 추적하는 것도 힘들어서 네. 삼성물산은 제가 볼 때 갖고 계시면은 아마 취득가 이상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게 그 재판이 좀 더 길게 갈까요? 아니면 그거는 뭐 재판부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 올 연말쯤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가겠죠? 좀 갈 것 라고 같아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갈 것 같고 그러면, 여태 네. 고생하셨으니까 네. 뭐 종목 바꾸는 거가 저 같은 사람이면 모르는데 일반 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네, 저는 현대차로 갈아타볼까 싶어서. 그러면 반 한번 바꿔보세요. 반 팔아서 현대차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연말로 보면. 네. 네, 그건 모르겠지만, 물산이 나올까요? 좀 현대차가 조금 더. 글쎄요. 빠르면 현대차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한번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 좋은 선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삼성물산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8,000원에 20%. 네, 48,000원에 20%입니다.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분할 전에 갖고 계셔서 분할한 주식 받으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 상장이 돼가지고 막 상한가 치고 그러다가 네네. 그러다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솔브레인이 날 걸 그랬어요. 홀딩스보다는. 보통 솔브레인. 이게 분할해서 상장을 하면은 예. 솔브레인 홀딩스 사업회사는 이제 사업을 띄워주니까 그 대신 이제 예. 투자 자본만 갖고 왔고요. 예. 그 동안에 했던 에천트나 이제 차세대 이제 포토리스트나 이런 거는 솔브레인이 갖고 와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지분을 더 취득해야 돼서 솔브레인이 이제 아마 앞으로 시간 지나면 더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솔브레인이 뭐 나을 것 같구나. 글쎄요, 내일이라도 그냥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그 ICD를 위원님이 먼저 번에 한번 그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네. 그거를 15,000원에 사가지고, 16,50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고 솔브레인을 샀는데, 이게 네. 궁금해가지고. 그러시니까 솔브레인을 사실 거면은 솔브레인이 좋았는데, 홀딩스를 사셨으니까. 내일이라도 그냥 솔브레인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바꾸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렇게 바꿔 놓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상담 하나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캄님이 보내주신 채팅입니다. 유튜브 채팅이고 시젠입니다. 매수가는 25만 원에 비중은 50%입니다. 바로 부탁드릴게요. 시즌 25만 원이시면은 뭐 기다리시면은 수익 실현을 줄 것 같고요. 시즌은 아마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 박스를 그리면서 박스권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싸지는 않아요. 7조 5천억 수준이니까 50% 비중이신데 비중 좀 줄이시고 25만 원에서 넘어가서 한 27만 원 수준, 30만 원 근처 가면 일단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즌은 앞으로 진단시장 성장에 대응하는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32만 원 고점을 넘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잔소리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시장 흐름도 흐름이지만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력이 빠삭한 그런 박원재 위원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장 시황까지 가득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대통령께서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입니다. 제가 잠깐 오늘 어떤 내용 하시려나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이슈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급락을 하다 보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투자는 항상 이런 일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다른 금융 상품하고 다르게 가격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이 안 되시면은 마치 그 폭락을 하면은 이게 계속 3월 달처럼 폭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짚어봐야 될 게 그동안 이제 이달 초만 해도 계속 치고 올라가서 3,000 갈 것 같던 지수가 꺾였죠.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그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가 시장 변동에 맞추어서 올라갈 땐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가 되고요. 떨어질 때는 공포의 투매가 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3월 19일 이후에 장이 올라왔던 건 무엇보다도 유동성이었죠. 연준에서 금융위기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다시 실시를 했고요. 통화를 엄청나게 풀어줬죠. 그리고 금리를 낮췄고 그래서 제로금리를 내려놨고 그 유동성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환율도 요새 달러 인덱스가 뭐 올랐다고 하지만 과거 3월 달에 104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달러는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적도 이제 2,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 4분기, 4, 4분기가 올라간다는 컨센서스는 있는데 다만 컨센서스는 낮아져 있죠. 자, 여기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변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팬데믹이 갑자기 이제 생각보다 안 잡히고 하반기까지 계속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3, 4분기 이후에는 정상적인 경제 경로를 걸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정상 경로를 걸으면 2, 4분기를 바닥을 딛고 점차 회복되겠지. 라는 가정이 지금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흔들릴지는 또다시 셧다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유럽의 독일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재확산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을 하지를 못하죠. 여기서 셧다운을 다시 한다는 거는 이렇게 통화와 재정을 풀었는데도 못 일으킨 경제를 여기서 다시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일으키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간해서 셧다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경제 활동을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형태로 아마 경제가 운영되겠다. 이렇게 본다면 팬데믹이 빨리 안 잡히면은 하반기 성장은 조금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PS 상향은 조금 줄어들겠다. 그럼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정도가 나오겠죠. 다른 나라의 코로나 재확산과 지수의 연관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급격한 조정을 받은 이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이라기보다는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한 불안감, 특히 어제 연준에서 하반기 경제 불안에 대한 멘트를 한 게 직접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용 문제입니다. 항상 그 신용은 폭발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고점을 경신하면 일정 부분 되돌림을 줬는데 16조를 찍었다는 거는 증권사는 자기 자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이 마냥 늘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적 고점이 13조였는데 지금 3조나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예탁금이 50조 이상을 갖고 있어도 예탁금은 자유로운 자금,
신용은 한계가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온다면은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트리거가 돼서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15%까지의 조정이면 2200포인트가 되고 2150포인트까지도 열리는데 과연 거기까지 내려갈지 그거 다음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신용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다시 유행을 하면서 다시 일부 폐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출 금지를 하고 집합을 지금 금지시키고 그렇게 본다면 산업 섹터 중에서 컨택 관련은 아무래도 좀 당분간 회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면 뭐 내일 중국 고위 관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여행, 항공 이런 쪽은 여전히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피해야 될 섹터와 오히려 점점 언택은 강화되겠죠. 왜 그러냐면 또 온라인 집중화가 점점 더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럴 때 결국은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하반기에 실적표로 나타날 테니까 지금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시간은 아마 다음 주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빨리 두 자릿수로 들어야 되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계속 이번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 초까지 세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시장이 급반등하기는 이미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상당 기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떨어지면 무조건 사면 올랐죠. 굉장히 편한 장이었고요. 시장은 그런 장이 지나면은 이제 신용에 대한 부담, 어떤 팬데믹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작용이 되면서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몇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단이 2200에 걸리면 그게 한 번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테스트할 수 있고 거기서 무너지면 다시 2100을 테스트할 수 있고 아마 2100 이하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크로 변수가 변한 게 코로나하고 실적 EPS 추정치 살짝 변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3월 달처럼 부러지는 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여전히 유동성이 많고 금리는 올리기 어렵고 연준에서 아마 금리를 못 내린다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게 실효 효율을 낮추는 방법인데 그래서 연준은 아직도 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또 일드 캡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는 걸 방치할 리는 없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조정폭 속에서 하단 테스트가 어딘지 테스트하는 위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그동안 내가 꼭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샀던 종목을 차분히 담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오르기도 했지만 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연관성이 딱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용이라는 점까지 저희가 챙겨봤고요.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로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비추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 상담부터 강의까지 고생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유튜브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는요. 이주현 전문위원께서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들어가서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